이제 정상세포는 굉장히 이렇게 동그랗고 뭔가 그 안에 이제 핵이라든가 세포벽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포 분열이라든가 먼저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한다고 치면, 암세포는 굉장히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빠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암세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 5,000개에서 8,000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 뭐 NK셀이라든가 세포독성 T세포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얘네들을 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암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가 굉장히 똑똑한 게, 이런 이제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NK셀이라든가 세포독성 T세포가 파악을 해서 얘네들을 잡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때로는 이제 회피 기능을 발휘를 해서 나 암세포 아니야 이렇게 감추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면은 NK셀이나 세포독성 T세포가 있어도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암으로 점점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암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고 세포핵이 굉장히 크고 염색체가 많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히 증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암세포 자체를 어떻게 하면 사멸을 시킬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노화되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손상을 입게 되는 그 과정 중에, 그러면 노화라고 하는, 또 이제 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노화되는 과정을 거슬러서 어떻게 하면 항노화시킬 건가, 세포를 다시 한번 젊고 생생하게 만드는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천지산이라고 하는 애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항노화 치료,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치료들은 또 이제 그 기전이 좀 다르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는 그런 이제 암세포를 다시 이제 정상세포로 바꾸는 이런 치료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이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암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상태에서 어떤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세포 손상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복구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뭔가 손상을 심각하게 입었다라고 하면, 그 세포를 복구를 시키거나 자연사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암세포, 이제 특별한 다른 이제 세포로 변형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암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시라든가 촉진, 진전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악성도가 더욱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전자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이상이 돼서 그런 이제 유전자 이상이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커다란 암세포로 변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이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담배와 같은 변이원성 물질이라든가 활성산소,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 세포를 이제 산화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또 만성염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도,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몸 안에 있을 때 흔히 자각 증상으로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 그래서 B형 간염 복용 상태에 있다가 뭐 간경화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흔히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는 것들, 그다음에 저산소증, 그다음에 이제 DNA 손상이라든가 기아, 자외선, 유전 등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점점 이제 암세포로 이제 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포가,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세포가 암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상세포가 갑자기 이렇게 암세포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손상을 받고 계속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해서 세포가 이제 자연사해되는 과정인가, 그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은 P53 유전자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P53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세포를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상세포로 복구를 시켜주는데, 만약에 이게 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세포 손상이 일어나서 유전자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세포 자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세포 사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NK셀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을 하든 아니면 천지산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이포토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가 자연스럽게 수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요런 주기로 가면 사실 다른 세포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그 세포만 손상받은 세포만 이렇게 자연사하게 되면 인체에 무리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항암 약물들의 사실 목표가 되는 게 이 에이포토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세포가 사멸하는 그 과정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크로톱시스 이거는 괴사라고 해서 이제 염증성 세포 사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페로토시스 이거는 체내의 처리원과 지질 과산화 과정에 의한 사멸 과정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롭토시스 지금 천지산의 어떤 이제 항암 이제 기전과 연관되어 있는 파이롭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벽에 염증성 반응들, 세포 벽에 구멍을 일으켜서 물질들이 이제 배출되게 만드는 세포 사멸 과정. 그래서 이런 세포 사멸 죽음으로 갈 건가 아니면 복구로 갈 건가 요 기로에서 정상적인 세포의 이제 사멸 과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세포 자체는 사멸을 하지만 다른 세포들에는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연스럽고 좀 이상적인 이제 상태라고 하면 이게 복구가 안 되고 또 손상은 너무 심하게 입었는데 그렇다고 자멸하지도 않는 사멸하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심각한 암세포로 점점 암 조직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적인 또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 3가지 치료, 보통 이제 수술,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제 3가지 3대 요법이 있는데, 자 이제 항암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학 항암제도 있고, 표적 항암제도 있고, 또 요새는 면역 항암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제 종류는 사실 뭐 요새는 워낙 많아서 이거를 다 보시면은 또 이제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천연물 유래 알킬로이드제가 있을 수 있고요. 헥산 알킬화제, 또 호르몬 제제. 보통 우리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또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암에 대해서는 이런 호르몬 제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표적 항암제의 단일 클론 항체에 따라서도 또 암의 그 항암제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그리고 저분자 화합률 분류에 따라서도 또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 항암제는 우리 1943년도 최초의 이제 항암제인 나이트로젠 머스터드 호지킨 림프종의 이제 치료 효과가 확인된 요 194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항암제는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화학 항암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중간에 표적 항암제, 또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